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기기, 그 중에서 교류 회전기기인 유도 전동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이 유도 전동기의 유도기 전력, 1차 측 정지해 있을 때의 1차 측 유도기 전력과 2차 측 유도기 전력,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1차 측 유도기 전력과 2차 측 회전자의 유도 기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등가 회로하고 연결시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가 변압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즉 회전자와 고정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죠. 변압기도 1차 측과 2차 측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로가. 그렇듯이 그런 상황에서 1차 측에 유도된 기전력이, 즉 2차 측 회전자의 유도가 되는데, 그때에 이 정지에 있을 때는 1차 측, 즉 고정자에 입력된 그 전압의 주파수가 2차 측, 즉 회전자에도 그대로 유입이 되지만, 변압기하고 똑같이 유입이 되지만, 회전을 할 때, 유도전동기는 회전하는 거잖아요. 회전을 할 때는 1차 측에 유도된, 1차 측에 그 유입된 기전력 주파수의 슬립배만큼이 회전자의 2차 측 회전자에 유입이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차 측 주파수가 회전할 때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도 전동기는 아라구의 원판의 원리처럼 동기 속도를 따라서 돈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돈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간다고 할 때 절대 그 사람을 앞서가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동기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은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 유도 전동기의 이론 부분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과 손실, 이 전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06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6페이지를 보면 유도 전동기의 손실과 효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도 전동기의 손실과 효율. 자, 그 중에서 유도 전동기의 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제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뭘 살펴볼 거냐? 자, 1학년 때는 서러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1학년 때는 오음의 법칙, V는 이꼬르 IR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전기 회로를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 봐줘야 되냐? 에너지의 입장의 형태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에너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 뭐 전압, 전류, 뭐 저항, 뭐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전력으로 좀 이제 보면서 가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력이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V는 이꼬르 IR이라고 하는 이 ohm의 법칙이, 뭐 V는 전압은 전류와 저항과의 곱이다,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 definition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압의 정의는 뭡니까? 전하가 한 일의 양입니다. 그죠? V는 이꼬르, 그래서 Q분의 W가 나왔던 거고, I라고 하는 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어, 어떤 시간에 대해서 흐르는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T분의 Q, 뭐 이런 형태로 나왔었죠. 그게 정의예요. 그게 definition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V는 이꼬르, 그럼 IR은 뭐냐?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식인 거예요. 관계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서부터 전력의 입장에서 보도록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면 수업 시간에도 아마 밑줄을 그어드렸을 거예요. 자, 무슨 부분이냐? 요 부분입니다. 유도 전동기에서의 전력의 흐름. 여기다가 밑줄 반드시 그라 그랬죠.
자, 전력은 즉 에너지는 어떻게 흐를 것이냐 이걸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에너지가 흐르면 자, 쉽게 접근을 해 봅시다. 에너지 이제 손실과 효율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효율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다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입력을 얼마 줬는데 출력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었죠. 예, 쉽게 따져준다면,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사람으로 봤을 때 입력은 뭐예요? 입력. 사람에 대해서 입력은 먹는 것이 되겠죠. 출력은 뭡니까? 출력은 운동력, 에너지가 되겠죠. 내가 먹고 나서 활동하는 에너지, 그게 출력이 되고, 손실은 뭐가 되겠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면서 생각하는 그거예요. 바로 예, 소변과 대변 또는 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손실이 되겠죠. 만일에 말이죠. 인간을 기계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인간이 대소변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럼 뭐예요? 모든 들어왔던 입력, 먹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건강이 이상해지는 상태죠. 기계도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고 출력이 나오면 당연히 손실도 존재하는 게 기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이 에너지의 흐름, 즉 전력의 흐름으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입력, 출력, 손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과 출력과 손실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적용할 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출력 플러스 손실을 하면 입력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의 전력의 흐름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네, 별표 10개 쳐놓으라 그랬습니다. 많은 유도 전동기에 대한 계산 문제, 즉 전력, 에너지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유도 전동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이 어떤 용어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입력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입력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은 그거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교재 20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그럼 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207페이지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재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전력, 즉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느냐에 대한 변환도예요. 이 그림 별표 10개 달아두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유도 전동기에서 에너지에 대한 계산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고정자, 이쪽을 고정자라고 하죠. 고정자에서 뭐 만들어지죠? 그렇죠. 회전자기에 또는 회전자기장이 만들어지죠. 회전자기장이 고정자에서 만들어지고 이 부분은 이제 회전자입니다. 회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회전자기에 따라서 돈다 이거였었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이 부분을 고정자 또는 1차 측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2차 측 회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유도 전동기 뭐 유도가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동기예요. 그럼 전동기는 뭐 하는 놈이 전동기였어요?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뭘로 만든다? 동력으로 전환하는 그 기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뭘로 소모해요? 회전력으로 소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봅시다. 1차 측에 여기 3상 지금 3개의 선이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 그림에서 지금 3상을 투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어찌됐든 뭐 몇 상이 들어오는지는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요 세 선에다가 지금 전원을 공급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고정자 입력 P1이 되는 겁니다. 고정자의 입력 P1이다. 자, 입력입니다. 그럼 입력이 있으면 반드시 먹는 게 있으면 활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소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입력이 있으면 분명히 고정자에서 어떤 출력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죠. 자, 입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출력. 회전 자계죠. 어떤 회전 자계의 회전력. 그게 회전 자계. 그게 고정자의 출력 P2가 되는 겁니다. P2. 걔는 바로 고정자의 출력이란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P2 고정자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고정자 부분에서 입력이 있었으면 출력이 있었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손실이 되겠죠. 자, 손실 부분 보겠습니다. 철손 PI라고 돼 있어요. PI. 왜 I라고 썼어요? 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아이언이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PI라고 쓴 겁니다. 철손. 즉 우리가 고정자 권선을 감기 위해서 규소 강으로 된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 규소 강으로 된 성층 철심 왜 쓴다 그랬습니까? 예, 자속이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 아무리 그렇게 통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새어나가는 자속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손이 발생한다. 얘는 항상 있는 손실. 네, 전류가 흐르든 안 흐르든 항상 있는 손실이니까 얘는 보통 무부하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으나 일단 이렇게 철손이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I1 제곱 R 스몰 R1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얘는 1차 측, 즉 고정자도 코일로 감았잖아요. 회전 자계를 만들기 위해서 코일로 감았잖아요. 그러면 그 코일로 감았을 때에 분명히 이 코일도 구리로 돼 있으니까 저항 성분이 있겠죠. R1, 스몰 R1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1차 측 전압을 줬고 이게 전부 다 쇼트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폐회로가 됐으니까 전류 흐르겠죠. 그것의 제곱, 1차 측 전류의 제곱 곱하기 R1은 뭐가 됩니까? 1차 측의 동손, 1차 측의 구리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 P1C 고정자 동선이라고 그랬습니다. P1C. 그래서 요 I1 제곱 좀 줄일게요. 차라리. 자, 이 I1 제곱 R1을 고정자 동선 P1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죠. 입력은 아까 입력에 대한 수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었죠. 그럼 입력 P1은 P2 플러스 요거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P1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정자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고정자에서 출력이 나왔는데 회전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회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자에서 나왔던 출력 P2가 그대로 회전자의 입력이 되죠. 입력으로 바뀝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자격증 시험에서 더럽게 나오는 문제는 회전자의 입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회전자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할 때 회전자에 대한 식을 주는 게 아니라 고정자의 출력값을 줘버려요. 근데 고정자의 출력이 회전자의 입력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문제 풀어제껴 버릴 수가 없겠죠.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정자의 출력은 누구의 입력이 되더라? 회전자의 입력이 되더라. 자, 그럼 입력이 있으면 당연히 출력이 있겠죠. 출력은 누굽니까? 네, 기계적 출력 P0입니다. 기계적 출력 P0.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뭐로 감아졌어요? 구리선으로 감았겠죠? 그래서 2차 측 동선 P2C가 나오는 겁니다. P2C.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입력, 출력, 손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보면 이 P0가 다시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고 PL이 최종 출력이 되며 이제 나머지 손실이 이제 풍선 플러스 베어링 마찰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얘가 P1C였습니다. P1C. 얘는 P2C, 2차 측. 회전자 2차 측의 구리손, 얘는 1차 측의 구리손. 여기 철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에 철손이 있고 2차 측에는 풍손, 베어링, 마찰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식 바로 갈게요. PL,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당연히 맞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누굴 빼면, 손실을 빼면 출력이 나옵니다. 그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3개 끝난 거예요. 요 3개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P0는 뭘까? P0는 다시 출력이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입력 마이너스 손실. 그럼 P0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P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2에서 P2C 2차 측 동손을 빼버리면 P0가 나와버리죠. 이게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PW 그대로 붙여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요렇게가 끝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P2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뭡니까? P2는 다시 이제 출력이죠.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었어요. 그럼 출력 P2는 P1 입력이죠. P1 입력 마이너스 손실 1차 측 동손과 1차 측 철손을 빼면 이게 P2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P2C 2차 측 동손 그대로 붙여주고 다음에 PW 2차 측에 풍선과 베어링 마찰손을 붙여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기서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다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다 그냥 풀어 제껴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주의해야 되냐? P1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 알아두셔야 되고 P2는 뭐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P2C, C 붙으면 구리예요. 구리, 동이란 얘기죠. 동손실이다. PI는 철손이다. PW는 풍손 베어링 마찰손이다. 그 다음에 P1C는 1차 측의 동손, 1차 측의 구리손이다. 그 다음에 PL은 최종 출력이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첨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잘 구분해 줄 줄 알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07페이지 밑에 2번 회전자 측의 효율이 나와요. 자, 그러면 회전자의 효율이 뭐냐? 즉 기기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입력이 나왔을 때 출력이 얼마냐? 이거 따지는 건데 여기에는 막 지금 복잡하게 등가회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 본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뭐냐? 20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의 내용. 208페이지에서 어떤 식을 여러분들은 봐야 되냐?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측 입력 P2. 2차 측 입력은 1차 측의 출력이었죠. 그죠? 얘와 기계적 출력 P0, 그 다음에 2차 측 동손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식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쵸? 슬립이었죠. 두 번째는 2차 측 회전할 때 2차 측의 주파수에 대한 식, 그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 전동기에서 외워야 될 식은 이 2차 측 입력, 즉 1차 측 출력과 기계적 출력과 동손과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자, P2 2차 측 입력, 즉 1차 측의 출력과 2차 측의 동손과 기계적 출력의 B는 1대, 즉 입력을 1이라고 봤을 때 2차 측의 입력을 1이라고 봤을 때 동소는 슬립배만큼, 그 다음에 P0는 1-S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비례식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2개 묶으면 뭐예요? P2하고 P2C 묶으면 1대 S, 그 다음에 P2C하고 P0 묶으면 S 대 1-S, 그 다음에 P2하고 P0 묶으면 1대 1-S가 나오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면 수업 시간에 이것을 전부 다 비례식으로, 우리 비례식은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그걸 정리하면 됐었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제 뭐냐? 세 번째, P2하고 P0 입력하고 지금 기계적 출력을 본 거예요. 입력하고 기계적 출력 1대 1-S 요걸 봐서 나온 게 뭡니까? 예, 이 식입니다. 이 유도 전동기의 2차 측 효율은 P2 대 P0죠. P2 대 P0. P2가 1이었을 때 P0는 얼마가 나옵니까? 1-S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1-2차축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1-s로 나온다. 즉 1-s가 2차축 효율이 되더라.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세요. 1-s라 그랬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회전 할 때 항상 0에서 1 사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 슬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초반에 손실이라고 선생님이 규정을 해버렸는가? 답이 나와요. 1에서 어떤 것을 빼니까 효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S, 슬립은 손실도 해당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유도 전동기의 전력 흐름도를 보고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손실, 효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별표 10개 달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무슨 식 외워야 됐었죠? 요식. 2차측 입력과 2차측 동선과 기계적 출력과의 관계, 요거 얘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비례식이잖아요. 전부 다 공식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뭐 2차측에 그럼 동선 2차측의 입력이 얼만데 그럼 2차측의 동선을 구해봐라. 그러면 1대 S죠. 예, 그거 비례식 이용해서 구하면 아 슬립의 만큼이 동선이구나 손실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유도전동기 계산 문제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토크하고 비례추이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히 또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